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율주행 및 로보틱스 연구실입니다. 저희는 문제 캠퍼스에 있는 조천식 모빌리티 대학원 소속이고, 네, 일단 학생들 사전 연구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저희 연구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도 교수님, 공승현 교수님 지도 아래 총 8명의 대학원생과 한 분의 연구원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게 저희 이번 K01, K02 팀의 조교들입니다. 다 저쪽에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학생분들께서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랩실은 졸업 후에 어디로 갈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졸업자 현황을 이렇게 짧게나마 작성을 했는데요. 보통 국방과학연구소나 한국자동차부품연구원 같은 국가연구소도 가고, 그리고 이제 사기업 중에서 자율주행을 연구하는 네이버랩스,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등과 같은 회사로도 이제 취업을 하곤 합니다. 네, 이제 저희 연구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레벨 5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위해서 조금 더 챌린징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크게 Perception, Sensor Fusion, Localization, Reinforcement Learning 이렇게 총 4가지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4가지 내용을 다 전달을 드리고 싶지만 시간적 여유가 조금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했던 연구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악천후에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4D 레이더라는 센서를 필두로 여러 자율주행 센서들을 구동하는 영상입니다. 보시면은 가장 왼쪽 그림이 프론트 카메라 이미지고, 그 다음에 바로 오른쪽이 저희가 장착한 자율주행 센서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가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와 4D 레이더인데요. 이 영상들이 다 자율주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센서들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직접 수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딥러닝 모델을 구축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퍼셉션 연구나, 그리고 그 센서 데이터 2가지를 융합하는 센서 퓨전, 그리고 측의 데이터를 이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측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로컬라이제이션 연구,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자율주행의 모듈러 기반 방식이 아닌 단일 신경망으로 이제 모든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레인포스먼트 러닝 기반 엔드-투-엔드 자율주행, 이렇게 총 4가지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연구실 소속으로는 총 2개 팀이 프리-URP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K01 딥러닝을 활용한 소형 자율주행 차량 개발팀과 K02 시뮬레이션 환경에서의 자율주행 알고리즘 연구 및 개발 팀 2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팀 다 내용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많이 되고 내용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2팀의 내용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2팀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래 사진과 같이 저희 최종 목표는 왼쪽 사진과 같은 소형 자율주행 차량 동키카를 개발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칼라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연구의 최종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학생들은 사전 연구 때 주로 이제 딥러닝 기초 지식을 공부하고 자율주행 기초 지식을 공부하는 그런 연구들을 수행을 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K1 딥러닝을 활용한 소형 자율주행 차량 개발을 조사한 전현지입니다. 우선 목차를 소개해드리자면 팀 소개,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한 개요, 사전과제 수행 발표, 집중연구 계획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팀 소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과학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1.5학년으로 재학 중인 노승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원과학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정현지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의 핵심인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전자가 하는 일을 대신하여 주변의 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자신 차량이 자율적으로 주행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와 같은 동적 장애물이 나타나면은 자동차에 있는 센서가 이걸 인식한 거에 따라서 이제 주행 경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은 그 정지를 하는 등 자율적으로 이를 판단하여 헤쳐나갑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에는 그 운전자에 대한 그 개입의 여부에 따라서 0단계부터 총 5단계, 총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운전자가 올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경우가 0단계이고 차 간 거리나 주행등 보조와 같은 운전자의 운전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주행에 약간 보조를 한 것이 1단계가 되겠습니다. 2단계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긴급 정지나 이제 충돌 방지와 같이 이제 특정된 이제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자동화된 경우이고 이제 3단계부터 3단계와 4단계, 5단계는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는데요. 3단계와 같은 경우에서는 고속도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만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이고 4단계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일반 도로나 이제 고속도로와 같이 그냥 도로와 같은 특정 구간에서는 이제 특정 구간에서는 이제 그 불규칙적인 갑작스러운 이제 돌발 상황에서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판단하여 자신이 이제 길을 개척을 해나고요. 5단계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이제 일반 도로이든 아니든 자율주행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저희가 자율주행차 구도로서는 저희의 자율주행 자동차의 구조는 사람이 생각한 운영대로 여러 알고리즘을 모듈화하여 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주행하는 모듈러 방식의 주행 방식입니다. 모듈러는 인지, 판단, 제어로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각각 모듈을 통해 자율주행에 실현을 시킵니다. 모듈러 방식의 특징으로서는 논리체계에 따른 구조로 개별 기능의 부분적인 구현, 추가, 향상에 편리하며 또한 성능 오류와 확인하고 검증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환경에 대한 검증 구현 방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듈러 방식은 높은 시스템의 복잡도와 사람의 운전의 논리를 능가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율주행 자동차에는 여러가지 센서가 사용이 되는데요. 우선 적외선을 쏘아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하여 차량 주변의 환경 등을 그 3D 디지털 모델로 구현하여 이를 통해 그 장애물을 인식하는 라이다 센서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전파를 쏘아 전파의 이제 도플러 현상을 이용하여 물체를 인식하는 레이더 센서가 인식한 물체의 이제 시각적 정보를 담당하는 카메라 센서, 자율주행 자동차의 위치 정보를 받아들이는 이제 GPS 센서의 오류를 이제 수정해주는 IMU 센서와 HD 디지털 지도 등이 있습니다. 이제 사전 과제 수행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자율주행 차량은 인지 판단 제어 과정을 거쳐서 작동을 하게 되고 그걸 수행하는 방법으로 각각 인공지능, 경로 계획, 경로 추정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개념,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그리고 풀시타고 스탠리에 대해 학습하였습니다. 머신러닝은 사람처럼 정보 사고 추론의 과정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요. 딥러닝은 머신러닝의 부분 집합이고 여러 층에 걸친 신경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X에 대해서 결과 Y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Y를 예측해보자 한 건데 예측된 Y를 이제 Y 해시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선형 모델을 세워보면
y 햇은 wx 이렇게 세울 수가 있고요. 이제 로스는 이제 y와 y 햇의 차에 제곱을 한 거, 이렇게 제곱된 오차들의 평균을 MSE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과제는 적절한 w를 찾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로스 w 그래프에 여기서 이제 경사 하강법이라는 걸 쓸 건데, 그래서 기울기에 알파라고 작은 값을 곱한 것을 이제 w에서 빼주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엄청나게 많은 연결이 생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체인 룰을 사용해서 어쨌거나 로스 W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체인 룰은 다음과 같고, 이제 각 함수에서 각 함수마다 이제 로컬 그레디언트를 구해주고 체인 룰을 적용하면 d 로스 dw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CNN인데 CNN은 필터를 걸쳐서 피처 익스트랙션을 진행한 후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해서 진행이 되고요. 이제 필터는 스트라이드만큼 이제 건너뛰면서, 이 스트라이드가 2니까 조금씩 뛰면서 했죠. 네,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제 1 곱하기 1로 컨볼루션을 하면 계산량이 가장 적어서 1 곱하기 1로 먼저 해보고요. 또 뭐 층을 쌓고 그러는데, 층을 쌓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딥 레지듀얼 러닝으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보틀넥 구조라고 그 CNN 하는데 좀 그 연산을 좀 줄여주는 그런 설계 방식이 있어요. 네, 이제 판단인데, 이제 다익스탈 알고리즘인데, 이게 뭐 하는 알고리즘이냐면 이제 한 점에서 어떤 점까지 최단 거리를 구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일단 이게 원래 저장되어 있던 거리보다 더 적은 값이 발견되면 계속 갱신해주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 경로가 더 길이가 짧으면 계속 값을 더 작은 걸로 바꿔줘서 결국에는 가장 최단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어인데, 푸얼펄스하고 스탠리라는 거가 있는데, 얘네 둘 다 경로를 추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기준점을 지나는 곡선 경로를 따라가는 방식인데, 푸얼펄스는 이제 너무 멀거나 가깝지 않은 웨이포인트를 지정한 다음에 조향가를 계산해주고, 뭐 식은 이렇게 되고요. 이제 스탠리 방식은 이제 차량에서 경로가 가장 가까운 점과의 거리와 이제 차량의 속도를 저기 아크탄이라고 저 탄젠트 역함수에다가 넣어가지고 조향각을 그려주고, 다음에 이제 저 차가 향하는 방향이랑 우리가 원하는 그 각도랑 차이를 고려해가지고 이제 항이 두 개인데, 그렇게 해서 하는 방식이 스탠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 둘을 비교해보면 푸얼펄시는 이제 빠릿빠릿하게 막 방향을 전할 수 있어서 좀 정확도는 높은데 대신 좀 구불구불 거리고요. 스탠리는 좀 늦게 방향을 바꾸는데 대신에 곡선의 개형을 좀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공지능 개념 학습도 해보고 엑스트라 코드도 진행을 시켜보고 저 경로 추정 방식도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제 저희 팀이 집중 연구 기간에 진행할 연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차량 전방 이미지를 기반으로 한 상황 판단을 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습니까? 네, 거기 나오는 대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를 인공지능 버전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내가 절대 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식의 지시는 절대 거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경우에 결코 판단을 합니다. 자, 여러분 왼쪽 인식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이 상황에서 좌회전, 직진, 우회전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옳은 선택일까요? 사람은 보통 좌회전을 말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인공지능이 우회전을 말했습니다. 사람과 인공지능이 맞지 않은 선택을 한 거죠. 다음 경우를 볼게요. 이 같은 경우는 직진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여기는 올바르게 인공지능도 직진을 선택하였습니다. 마지막 경우도 인공지능과 사람의 선택이 같죠. 이렇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구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구현할 것입니다. 아까 앞서 CNN에 대해 조금 먼저 설명을 해드렸는데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시게 되면 앞에 입력된 이미지를 이 필터가 움직이면서 스캔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픽셀과 필터 간의 합성곱을 통해 여러 가지 특징을 얻고 그 특징을 기반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이 소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제작할 소형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형은 저쪽 왼쪽에 보시는 저 자동차의 사진과 같고, 그리고 저희는 이 만든 소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맵에서 작동하고 연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경로 계획 및 제어 추정을 구현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펄 퍼쉿 방식을 먼저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하고 스탠리 방식을 적용하여 시뮬레이션하여 두 가지의 장단점이 뭔지 확실히 알아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계획표로 말씀드리면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인지, 판단, 제어를 이렇게 일정표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인지 과정에서 저희가 먼저 데이터를 수집할 이미지를 수집을 할 거고, 판단 과정에서 저희가 인공지능을 구현할 것입니다. 제어 과정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소형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작하여 연구를 마무리하고, 그럼 저희는 연구 결과 발표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